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이저지 P5 계정기를 소개하게 된 디지털 사업부의 박문환 매니저입니다. 저는 보호 계정기 세일즈를 맡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슈나이더의 보호 계정기 전문가이신 이승윤 매니저님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승윤 매니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에서 보호기전기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하고 이승윤 매니저가 50분 동안 저희 신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 10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방송 중에 올려주신 주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답변이 못 나가는 경우에는, 질문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방식은 좌담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대부분의 장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승윤 매니저랑 트렌드라든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화면들은 사실 저희 도시의 야경을 수많은 불빛으로 보이는 센서들이 다 이 도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것들을 보통 IoT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IoT 하는데 사실은 IoT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깊숙이 와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트너에서 2018년에 2019년까지 약 142억 개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접속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지났죠. 그리고 2021년까지는 250개가 접속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2020년까지 최근에 다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은 300억 개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접속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1년이 앞당겨졌지만 오히려 50억 개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더 많이 접속된다는 거죠. IoT의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왔고 또 앞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프로에서 동일한 IoT의 기술의 전망에 대해서 말기를 했는데, 기업들이,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IoT 기술들이 사실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주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전체 기업의 94%의 기업에서 IoT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ROI라고 그러죠. ROI의 투자를 다시 땡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IoT라고 하면은 공장 자동화나 프로세스 자동화 혹은 빌딩 쪽에만 국한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전력 부분에도 상당 부분 보호 계전기라든가 스마트 메타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차단기를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전력 쪽의 모든 환경들을 저희가 센서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수많은 IoT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하고 또 고객들한테 통찰력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요즘의 IoT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정기가 어떻게 IoT 기능으로 여러분들한테 부가적인 이익을 드릴지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매니저님께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배전반인데요, 그죠? 네. 배전반인데 배전반의 중요한 설비 중에 보호 계전기가 있고 또 차단기가 있고 CTPT와 같은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을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도식 어떻게 맞게 그려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우선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과거에 적용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현재는 파워스카다 쪽에 어떤 CTPT로 인한 정보, 트립 정보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분석을 위한 정보들을 상위 레벨로 전송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 그림에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하지만 어떤 CTPT를 통해서, 사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CTPT를 통해서 전류 또는 전압의 소스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전류 전압 소스를 계전기가, 사람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계전기가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킷 브레이커에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스카다의 컨셉이랑 동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요즘에는 보호 계전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무선 온도 센서와 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배전만의 거의 모든 상태를 감시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전류나 전압값을 계전기가 받아서 모니터링 하는데 그치지 않고 차단기의 모든 상태를 감시합니다. 차단기 이력도 감시를 하고 거기다가 그 배전반의 부스바라든가 내부 온습도를 감시하기 때문에 배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저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면은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차단기를 저희가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차단기 감시에는 그 목적이 있겠죠. 네, 네. 이것도 동일하게 보면은 글로벌에서 확인을 해본 바에 따르니까 차단기가 고장났을 때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변전소의 다운타임이 약 90분 정도. 아까 그 피더는 운전을 못 한다는 거죠. 90분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그 90분을 30분으로, 20분으로, 10분으로 궁극적으로는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차단기를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네. 그럼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전기에서. 계전기에서 우선 트립에 대한 코일 부분, 차단기가 실제 트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트립 서킷 슈퍼비전이라는 T14 TCS 기능을 네.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CTPT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CTS, VTS를 보실 수 있고 네, 퓨즈 페일 같은 것도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VT에. 맞습니다. 네. 또한 CB의 온오프 넘버 적산 횟수. 네, 그래서 네. 과연 CB가 얼만큼의 수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를 네,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료를 계전기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그리고 차단기 아킹 커런트라든가 차징 타임까지도 다 카운팅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단순하게 예방 정비 측면이 아니라 예측 정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를 계전기가 모아서 스카다로 올려주면은 네.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체 주기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기능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보실 수 그래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운타임을 줄이고 그리고 그 설비의 운영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을 늘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슈나이더의 플랫폼으로 예를 들었을 때 밑에 가장 하단에 레이어 1 그리고 중간에 스카다 레벨의 레이어 2 그리고 가장 상단에 레이어 3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호 계전기나 메타나 이런 그 장비들 스위치 기어는 레이어 1에서 그 망의 구성이 되는 커넥티드 프로덕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엣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중간 레벨로 올라가면은 쟤는 계전기나 메타에서 올려둔 데이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데이터로 그리고 그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상황실 가서 보시면은 그 현황판에 그 모든 전력 상황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엣지 컨트롤 레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전력 스카다 맞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이제 엣지 컨트롤의 네, 제품군을 전력 보시면 스카다라고 됩니다. 보시면 되고 네. 그 윗단에는 전력 스카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조금 더 알고리즘적으로 AI가 저 슈나이더의 AI가 분석을 하고 또 AI가 만들어진 데이터를 또 전력 전문가, IT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고객이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근사한 레포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저게 이제 어드바이저 레벨이라고 하는 거죠. 네, 슈나이더만의 컨설팅 서비스 중에 맞습니다. 하나죠. 슈나이더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고요. 네. 요 세 개의 레벨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IoT 기반의 기술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에코스트럭처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코스트럭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와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쓸 수 있는 그리드가 있고 또 다른 비즈니스 IT나 머신 쪽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스카다 부분에는 저희가 이코스트럭처 파워 스카다 오퍼레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파워 모니터링 엑스퍼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는 파워 스카다를 쓸 경우에는 IC680을 가지고서 실시간으로 SOE 분석이라든가 모니터링, 컨트롤, 트러블 슈팅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IC680으로 제어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나는 제어까지는 필요 없고 메타나 계전기를 이용해서 그 기존의 전력 계통을 분석하고 트러블 슈팅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의 자료로만 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PM이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선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위에 레이어 3에 있는 앱스 앤 애널리틱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의 레포팅을 전문가가 리뷰해서 고객에게 구독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혹은 반년, 1년에 한 번씩 제공을 해서 예측 정비의 수단과 즉시 액션을 취해야 되는 사항들까지도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워 어드바이저라는 네, 제품이죠. 그게 파워 어드바이저 레벨이고 앱스 앤 애널리틱스의 레벨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반이 이코스트럭처입니다. 네. 저희 플랫폼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커넥티드 프로덕트로서 계정기가 그 동작을 하려면, 작용을 하려면 아주 요즘에 그 EMC로부터 굉장히 안정성과 내구성을 가져야 되는데, 슈나이더는 기존의 그 계정기들이, 타사 계정기나 기존의 저희 계정기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계정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저 세팅에 네. 그리고 가장 악조건에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시험 인증을 획득한 것만으로도 네.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이저지 P5 계정기는 최상위의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계정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CTB나 세팅 값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만큼 EMC 등급을 높여서 EMC보다 훨씬 시비한 등급, 강한 등급으로 시험을 마쳤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도 네. 전파 인증을 받았고요. 아,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전파 인증을 한 번 더 받았기 때문에 외상 계정기에 대해서 공장에서 우리 제조사에서 인증한 EMC를 국내에서 한 단계 더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계신 유저께서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MC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네. 저희 이저지 계정기의 포트폴리오는 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미들레인지 프리미엄 등급으로 저희가 이저지 P5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 있는 이저지 P1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일반 전류 전압형 계정기라고 할 수 있고 P3부터 이제 복합형 계정기이고 그 사용되는 그 세그먼트에 따라서 사용되는 뭐 유틸리티니 트랜스미션이니 아니면 일반적인 미디엄 LV 그 변전 소니에 따라 가지고 고객이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팅들은 이저지 세팅 툴로 네네. 통일해서 세팅 가능하고요. 네, 이저지 스튜디오 또 이저지 프로라는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저지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네. 전체 포트폴리오 상의 계정기를 한꺼번에 네.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계정기 세팅 툴을 하나 통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공이죠. 이저지 P5 계정기인데 P5의 20, P5의 30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 밑에 달리는 20과 30의 차이는 계정기의 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마이크론 계정기에서 쓰던 독일의 그 폭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20T, 30T라고 해서 20은 약 16cm 정도의 폭이고요. 30은 24cm 정도의 폭인데 20은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30은 복합형 계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형에는 피더형, 모터형 발전기, 그리고 변압기용, 송전선 보호막까지 다 있고 피더형과 모터형은 이미 나와 있고 나머지 모델들은 곧 올해 말, 내년 초에 다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 변압기 전용 보호기전기가 먼저 출시될 예정이죠. 네, 변압기 전용 아주 다양한 분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변압기 전용 계정기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P5 계정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색 핸들을 잡고 당겨서 계정기의 본체를 빼낼 수 있다. 곧 위드드로어빌리티를 가진 인출형 성능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은 저희 슈나이더 제품에도 있었고 타사 제품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저희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나왔겠죠? 네, 맞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드드로어블 인출형은 맞습니다. 인출형은 맞는데 타사와 다른 점이 있죠. 그리고 저희 기존의 인출형과 다른 점이 있죠. 한번 매니저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사나 기존의 저희 슈나이더 계정기의 경우에는 CT 이 바디 프레임을 이제 인출을 했을 때 네. 각 그 CT 모듈이 함께 뽑혀서 나오거나 네. 아니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반면 현재는 외부 프레임에 CT에 대한 모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안정성이 더 한층 높아졌고요.
그리고 내부 CT 자체에 단락을 구성할 수 있어서 CT 개방 우려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시에 좀 더 안정성 있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그 초록색 레버를 비행가자분들이 잡아당겨서 혹은 운전 중에 호기심 때문에 당겨가지고 좀 어떻게 그 정전을 발생할 우려는 없겠냐라 말씀하시는데, 저 레버는 사실 그 설치 시에 아예 잠겨 있습니다. 아래 위에 4개의 볼트 잠겨 있고요. 계정기를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오거나 할 때만 아래 위에 4개의 레버를 푸시고 저 레버를 당겨서 안쪽으로 당기실 때만 지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락 기능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계정기에서만 지금 존재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4가지의 기능을 4가지의 볼트로 그렇죠. 락을 할 수 있는 부분. 기존의 계정기에서 발생했던 우려가 됐던 사항들을 개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저지 P5 계정기는 계정기의 수명 연장에도 굉장한 신경을 썼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부 온도를 항상 모니터링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이저지 P5 계정기가 네. 실제로도 계정기의 디바이스 인포를 가보면은 계정기 내부 온도를 상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존의 계정기들이 평균적으로 한 100와트 정도를 소비 전력을 소모하는 것에 비해서 이저지 계정기, P5 계정기는 45와트 이하의 소모 전력을 가져갑니다. 근데 낮은 소모 전력을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성능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고 계시다시피 낮은 소모 전력은 결국 제품 내부의 부품들의 열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제품의 수명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슈나이더의 이저지 P5 계정기의 경우 약 10년에서 15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하반기에 출시된 제품이니까 앞으로 한 15년은 돼봐야지 저희가 말씀드린 게 사실인지 한번 밝혀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소모 전력이 작으면은 PCB의 경화가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경화로 인한 수명의 그 단축을 막을 수 있다. 좀 사실은 수명을 늘릴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저지 P5 계정기가 인출형인데 다른 성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성능에 대해서 자세히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통 계정기가 이제 코어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가 본체에 있죠. 근데 저희는 메인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보시는 저 모듈이 그 익스텐션 모듈이라고 해서 백업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체에 고정되는 프레임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프레임, 저 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프레임에 익스텐션 모듈이 달려 있어서 메인 메모리를 빼고 새 계정기를 교체하고서 세팅을 업로드 할 때 저 백업 메모리에 저장된 그 세팅이나 저기 보시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 디스터번스 레코드나 모터 스타트 레코드 혹은 SOE 레코드라든가 장비에 대한 이력들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그런 아주 좋은 익스텐션 메모리, 백업 메모리 성능 때문에 저희가 몇 분 만에 교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0분 이내입니다. 10분 이내입니다. 10분 이내. 이거는 동급 최강이죠. 현재 시장에서 대부분 교체 시간이 빨라서 30분 정도 걸리죠. 네, 25분에서 30분 정도를 25분, 30분 얘기하고 걸리는데 있고요. 이게 능숙한 분이든 능숙하지 않으신 분이든 10분 이내에 계정기를 교체하고 세팅까지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굉장한 장점입니다. 성능이죠. 네, 곧 다른 말로 바꿔서 다운타임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비 시에나 트랩 났을 때 다운타임도 그만큼 줄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성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백업 메모리와 통신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이저지 P5 계정기는 통신 모듈 같은 경우와 통신에 대한 확장성이 엄청 유연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저지 P5의 장점은 통신 부분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거론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짚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기능 중에 8개의 프로토콜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요. 이 크기의 사이즈의 아이디들이 8개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계정기들이 보통 없거든요. 근데 슈나이더 계정기는 이런
특별한 8개의 프로토콜. 특정 프로토콜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 거기 있죠. IC680이 포함되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 IC680도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 RSTP, PRP, HSR 같은 기존 레드박스라고 하는 매니지드 스위치에 적용되어 있던 이런 리던던시 기능들이 현재는 이저지 P5에 탑재되어 있어서 통신 이중화 프로토콜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 네. 프로토콜을 통해서 리던던시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네. 리던던시를 구성하실 수가 계정기가 있습니다. 매니지드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중화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 예, 추가적으로 3개의 IP를 갖고 네. 또 3개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부분은 외부 클라이언트들 간에 네.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럼 저거는 사실 보통 저희가 그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전력 쪽 설비를 하고 있는 파워스카다와 네. 또 DCS 쪽, 분산 제어 시스템 쪽에 DCS가 있는데 전력 쪽과 분산 제어 쪽을 동시에 신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다른 더 줄 서드파티에 수 있는 있다는 예, 그런 맞습니다. 통신 확장성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건 아주 막강한 기능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외에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과 뭐 IP 네.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다른 계정기들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네, 네,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플러그 앤 하겠습니다. 플레이 기능은 다음 장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그 또 추가적으로 그 LPCT-PT라는 그 센서들을 저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그 PT에 대해서 40%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 로우 파워드 CT-PT라는 것도 저희가 계정기에서 볼 수 있고요.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플러그 앤 플레이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 동영상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어떻게 저희가 통신 카드를 아주 쉽게 교체할 수 있는지 사실 통신 카드 교체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뒤에 후면에서 네. 후면 단자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볼트를 다 빼내야 되는 그렇죠. 혹시 그것도 안 되면은 계정기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운전을 하시는 측면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네. 슈나이더는 그걸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 클립을 열고서 기존의 통신 카드를 잘 잡으신 다음에 빼면 저게 쏙 빠집니다. 그다음에 전원이 꺼질 일도 없죠. 네, 전원이 꺼질 일도 없고 새로운 통신 카드를 홈에 맞춰서 밀어 넣으신 다음에 딸깍 소리가 나고서 클립을 닫으시면은 장착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정기 한번 리스타트 해주면은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을 인식을 하겠죠. 예. 그래서 별도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필요도 없고 다운로드할 어떤 세팅 파일도 필요 없고요. 네, 자동으로 어댑터빌리티 기능을 계정기가 갖고 있기 말 때문에 그대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있는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용자 안전 측면에서도 고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아크 사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방관리청에서 매일 5건에서 10건의 크고 작은 아크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크 사고는 가장 간단하게는 배전반이 폭발하는 사고입니다. 여러 가지 단락이나 지락이나 그런 경련 변화에 의해서. 근데 그 저희가 아크 옵션을 이저지 P5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크 센서가 배전반에 고압 배전반에 몇 개씩 들어갈까요? 보통 몇 개일까요? 네. 몇 개일까요? 3개 정도가 세개 가장 정도. 많이 쓰이고요. 네, 어느 부위에 들어가나요? 보통 부스 바탄, 메인 부스 예, 맞죠? 메인 부스 네. 바탄과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접촉 그리고 부분 PT 퓨즈단에 네. 보통 설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데 예, 예. 저희는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예, 있죠. 저희는 타사 계정기에 비해서 네. 수량이 좀 더 많아요. 6개의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더 정밀하게 정밀하게 감시하고 사용할 수도 싶다면 아크를 6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런 아니면 말씀이시네요. 한 대의 계정기는 만약에 이런 아크 기능이 없다고 하면 옆에 있는 판넬의 새 파트 부분을 또 네, 감시할 네. 수 있는 그런 네. 이중 감시 구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크 옵션이 있는 계정기가 있고 아크 전용 계정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아텍스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한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폭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인가요? 이건 제품의 폭발성 위험성을 네. 이제 인증받은 걸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크리티컬한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런 방폭 인증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전망 같은 것들이 폭발을 해도 배전기가 2차 폭발로 인해서 파편들이 튕겨나가서 인명이 손상되거나 유실되거나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예,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네요. 네. 그리고 이 인증을 오래 받았죠. 오래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사용자 안전을 위한 측면들은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됐네요. 여기 보시면은 근거리 제어라는 기능도 있는데 요거는
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아크 사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총 3번의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그 실시간으로 나오고 실시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속도와 슬로우 모션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아크 사고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nvestigations in laboratory environments and experience gained from previous arcing accidents show that at the 여기 이제 disconnection time of 35ms입니다. 아주 35 경미하죠. 어떻게 milliseconds, 보면은 both personnel and 설비와 plant 인원이 have an 사고로부터 충분히 excellent 피해갈 수 chance of 있는 escaping injury 사고지만 and damage. At 100 milliseconds, 이거는 both personnel and 100ms입니다. plant have 이것도 good 굉장히 chances. 큰 However, there is a 사고인데 risk of 우리 material damage 아크에서는 and burn injuries 100ms를 to 인계 staff. 포인트로 잡고 At 있습니다. 500 milliseconds, 그리고 마지막 neither 영상 staff 500ms. nor equipment have 아, much 이거는 chance of escaping 폭파의 정도가 serious injury 어마어마해서 or damage. 설비라든가 It is 인명피해가 clearly very 엄청나게 important 컸을 to 거라고 shorten 생각을 the arcing time. 하게 하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아크 계정기는 아크의 지속 시간을 최소로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크를 감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슈나이더는 아크를 빛으로 감지하죠. 아크 플래시로. 네, 아크 플래시로만 감지도 하지만 네. 거기 추가적으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류 요소를 엔드 조건으로 네.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네. 부분은 뭐 슈나이더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사 메이커도 많이 그렇게 계정기도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아크 전용 계정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계정기가 이저 P5가 네. 거의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크가 일어나면은 사실 과전류는 항상 동반이 됩니다. 예, 약 그렇기 20%.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빛과 전류를 가지고 아크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빛으로만도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우인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네네. 풍력 발전기는 빛으로만으로도 감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도 고객의 상황에 맞게 선정을 하면 되겠다.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계전기의 동기를 받을 수 있죠. 계전기의 신호들을 받을 수 있고 계전기를 스마트폰으로 세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세팅도 할 수 있고 또 차단기를 제어까지 할 수 있죠. 근거리 제어.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IoT 기술이 접목됐다라고 네, 하는 기능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저지 P1, 3, 5 계전기에서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마이콤과 세팜에서도 지원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 인가된 분들만 스마트폰을 접속을 해가지고 계정기 접속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유저 오센티피케이션이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오덴티피케이션이 가장 큰 기능 중에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저지 P5의 모든 메뉴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정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주요한 정보 알람들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차단기를 근거리 제어를 함으로써 그 초충전이나 그 정전 후 복전할 때 혹시라도 차단기가 터져서 배전반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지까지는 아니지만 고객이 한 10m 정도 떨어져가지고 변전소 기둥 뒤에서 근거리 제어를 하기 때문에 네, 수전 받을 때 특히 많이 쓰는 기능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슈나이더만의 기능이죠. 그렇죠. 슈나이더만의 기능이고 저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인 기능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IoT 기술을 적용하는데 저런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더군다나 모바일로 무선으로 저렇게 제어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텐데요. 사이버 시큐리티가 왜 중요하냐면은 약 전체 회사들 중에서 IoT 기술을 사용하는 전체 회사들 중에서 54%의 회사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통계적으로 그렇군요. 네, 네. 별반 이상인 거죠. 네.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슈나이더의 이저지 P5 계정기는 IC62443이라고 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스탠다드를 컴플라이언스를 했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톡톡 집어주고 가시죠. 네, 우선 IC62443은 사이버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의 규약이고요. 62443의 경우에는 어떻게 영어로 봤을 때는 what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기능을 요약하고 집약해놨냐라는 거고 아래 보시면은 IC62351이라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how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적용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요약해 놓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에 거론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이 사이버 시큐리티의 IC62443 기술의 기능들이 되고요. 이 부분 또 62351이라는 특정 기술에 대해 언급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RBAC이라고 하는 검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레디어스 서버라고 하는 부분은 외부망에서 IP 기반으로 계정기에 접속해서 접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증받은 분들만 접속을 허용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게 그 뭐 비어라든가 오퍼레이터라든가 엔지니어 아니면은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같은 레벨 등급을 둬서 권한을 따로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RBAC은 그런 권한을 얘기하고요. 네. 그러니까 레디어스 서버는 IP 기반으로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그런 역할 기반의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롤베이스 중에서도 일반 계정기도 로컬리하게 계정기에 접속할 때 아이디나 패스워드 넣을 때도 이 기능을 RBAC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포트 하드닝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포트에 대해서 지정된 포트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IP 필터링은 당연히 영역대에 IP 영역대에 맞춰서만 이제 허용을 하겠다라는 또 이런 제한적인 기능이 되고요. 저희가 또 그 이코스트럭처 사이버 시큐리티 어드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저지 P5에 사이버 시큐리티 레벨을 정하는 옵션이 있어요. 네. 우선 A하고 B 또는 0 또는 1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네. 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하는 옵션으로 네. 제공되는 부분이고 1로 선택을 만약 하셨으면은 요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요 프로그램 CA라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툴을 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CA라는 툴을 통해서 아이디, 그러니까 사용자의 아이디를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패스워드도 디폴트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패스워드로 변경해서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럼 됩니다. 저 프로그램을 망에 연결하면 망에 연결된 그 장비들은 다 저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접속자가 로깅이 기록되고 해서 사이버 시큐리티의 그 보안 가능성을 좀 더 한 겹 두 겹 더 예, 추가했다고 강화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시큐리티 PC라고 그 막내 어떤 그 콘솔 네. 데스크 내에 네. 이런 따로 보안 PC를 두고요. 그 일반 PC에 요 CA라고 하는 툴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요 소프트웨어 툴이 프리웨어로 되어 있지만 네. 향후에는 좀 기출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로로 갈지.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아틀레스 서티피케이트 레벨 1과 레벨 2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저지 P5 계정기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IC 기준과 기타 그 OT 레벨에서 요구하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 기능을 다 만족하는 그런 기술을 다 포함시켜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IT는 72,000 쪽의 규격에 되어 있고요. OT 같은 계정기가 속해 있는 OT의 경우 IC62443 규격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 레벨 1, 2에 대한 아칠레스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다는 것은 시큐리티 레벨 1, 2를 만족하고 있다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보안이 강화됐다는 걸 인증하는 네. 그런 아주 자세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설명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스피드업하게 가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하고 헬스케어 쪽인데요, 병원 쪽인데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이상이 동시에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화랑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센터가 주가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매년 16.5%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저희 물가 성장률이 1년에 2에서 3%인데 거의 8배 이상, 800% 이상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엄청난 수치네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 인터넷의 개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개, 네. 300억 개가 올해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80에서 90%, 80% 정도 되는 50억 명의 모바일 유저가 올해까지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저희가 보통 넷플릭스 같은 혹은 통신사나 통신사의 IPTV와 같은 그런 휴대폰으로 혹은 TV로 보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바일 사용자의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70% 이상이 비디오 스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하철에서 영화 같은 것들 많이 본다는 거죠. 근데 네. 저것들이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쓰고 저도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저도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 저게 이제 1초당 1.7MB의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 대부분 생성을 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 공장 쪽에서 머신러닝을 위한 설비에서 저런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머신러닝,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 자율주행 대부분 네. 것들이 네네. 저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이게 보시면 데이터 센터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하단에 보통 파워, 전력을 공급하는 파워 쪽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간에 IT 관련된 설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게 되는 빌딩 쪽에 그 설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크게 파워와 IT와 빌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설비들은 저 안에 저렇게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장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번에 파워 쪽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데이터 센터의 파워 체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온 정보인데요.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는 파워를 이중화 구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그 그리드 파워 우리 같은 경우 한전 전력 그리고 그 내부적인 발전기를 이 병렬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병렬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한전계통을 받아 쓰다가 이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은 발전기를 돌려서 복전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PS 렉이 위치합니다. 10에서 15분 정도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전력을. 그리고 UPS에서 파워 디스트리뷰션 렉이 있어가지고 이 IT 장비들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설비들을 전체적으로 적정한 온도로 쿨링할 수 있는 쿨링 이퀴먼트의 전력을 따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파워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데이터 센터의 사이즈와 그 사용자의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크게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IT 쪽의 전력 사용량이 5MW 이상 이하일 경우에는 스몰 미디엄으로 들어가고요. 10MW 이상일 때 라지 데이터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중화 구성도 일반적인 2M 방식, 한전 전원과 발전기 전원을 1조라고 했을 때 1조, 2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2N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미니멈 2N에다가 N 플러스 1이 들어가죠. 이거는 한전 전원과 발전기가 1조 들어가고 또 1조 들어가지만 발전기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는 N 플러스 1이라고 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에돈노션 동일한데 여기는 좀 다른 게 UPS 설비가 UPS를 PDU라고 하는 쪽에 따로 줄 수도 있겠지만 그 PDU 렉에다가 UPS를 따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구성은 고객이 원하는 바에 따를 수가 있고요. 또 IT 룸이 그 다수가 사용하는 구성이나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플 같은 데가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본인이 혼자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멀티 테넌트라고 해가지고 다수의 사용자가 임대하듯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전력이나 IT룸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율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객이 원하는 그 설비를 갖춘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우측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즈드 된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사이즈가 큰 거죠, 사실. 네네. 가장 우측에 있는 가장 사이즈가 큰 것이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설비가 뭐냐면은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상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P5 계전기로 일반적인 오토 체인지오버라든가 아니면 발전기와 일반 계통에 있을 때 오토 체인지오버, 발전기 쪽에 체인지오버를 할 때는 이저지 P5 계전기로도 가능은 하지만 그 브레이커 타이 브레이커가 있고 인커밍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저지 P5 말고 이저지 T300이라는 피더 리모트 터미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CTTS라고 하는 그 아주 하드웨어적으로 무정전 절제를 할 수 있는 클로즈드 트랜스미션 트랜스퍼 스위치가 있습니다. 슈나이더에. 네. 그래서 슈나이더에서는 이 ATS에 대해서 보호 계전기를 이용하건 피더 터미널을 이용하건
PTTS를 이용하건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들이 네.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저, 최중, 뭐 네. 최고로 네, 있죠. 고객이 네. 원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올라갈수록 비싸죠. 예.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든가 그 배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유틸리티석에는 좀 요구되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 RTU에서 요구되는 RTU를 사용해서 요구되는 기능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는 그 플리셔라고 해가지고 폴트를 인지하고 또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복전하는 기능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기능과 그리고 트랜스퍼와 이런 그 LV 피더들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오토 트랜스퍼도 하고 로프 오토메이션으로 자동 복전하고 또 컨디션 모니터링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장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오토 트랜스퍼는 말씀드렸고 패스트 셀프 힐링 오토메이션은 정진이 발생했을 때 300ms 이내에 정전 부위를 끊고 새롭게 건전한 부분으로 복전을 하는 것을 300ms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을 패스트 셀프 힐링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MVLV 로드 리스토어는 그 변압기의 도립 특성에 맞게끔 그 차차로 부하를 붙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드 쉐딩은 발전기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사용되는 전력이 클 때 불필요한 부하 혹은 우선순위가 낮은 부하를 끊어서 그 로드를 쉐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제너레이터 매니지먼트는 백업 발전기가 러닝을 시작했을 때,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 정상 전압에 이를 때까지 그 중요도가 좀 작은 부하들을 디스커넥션을 해가지고 발전기가 정상 궤도까지 잘 올라갈 수 있게끔 발전기를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개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병원 쪽인데 병원에도 그 병원에 사용하는 전력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5MW 이하는 H1 typical applica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0MW 이하 그 중간급은 H2 그리고 30MW 이상은 H3 typical application으로 나눠지고요.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복잡해질수록 거기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능들도 앞에서 설명드린 5가지 중에서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구성들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디지털 계정기의 장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재래식으로 했을 때 너무 복잡한 구성들을 디지털로 했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승윤 매니저님께서 간단하게 좀 짧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거 아날로그형 보호 계정기에서 현대 디지털 보호 계정기로 변화되면서 그 보호 요소에 대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이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테이블에 있는 보호 요소들이 특정 보호 요소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87과 같은 87L과 같은 차동 보호 요소하고 그리고 27, 59에 대한 최근의 변화 추세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는 화면이 차동 보호 요소에 사용되는 기능들인데요. 지금 오른쪽과 우측과 좌측을 보시면 우측의 경우 하이 임피던스 방식이 적용된 것이고요. 좌측의 경우 로우 임피던스 방식이 적용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 임피던스의 경우 각 피더 또는 부스 쪽에 CT로부터 전류를 받는 것이 아니고 CT를 페어를 구성해서 점퍼 커먼 잡는 거죠? 커먼을 네. 잡아서 그 차전류를 계정기가 다이렉트로 받아서 OCR 기능으로 네. 지금 87B라고 하는 부스바 보호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점으로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부분이고, 단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CT 리콰이먼트가 높은 리콰이먼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CT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립 타임이 로우 임피던스에 비해서 조금 더 낮다는 거, 1.5 사이클의 트립 타임을 갖고요. 그리고 CT 선정에 있어서도 같은 CTB를 적용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 좌측의 로우 임피던스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두 계정기를 비교해 봤을 때 한 대의 계정기로 각각의 CT의 정보를 가져와서 계산하게끔 하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럴 경우 지금 보시는 화면의 계정기 경우 최대 18개의 CT의 값들을 받아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정기의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예, 반면 로우 임피던스의 방식의 장점은 C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네, 거죠. C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리퀘어먼트가 작기 때문에 네. CT 비용이 그 하이임피던스 방식에서 굉장히 적게 든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트립 타임이 1사이클로 네. 훨씬 더 빠르다. 빠르고 네,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민감한 센시티브한 세팅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다음으로 차동 보호 요소에 이어서 871이라는 보호 요소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보호 요소도 차동 보호 요소에서 같이 적용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시리얼 통신 기반의 먹스라고 하는 멀티플렉서를 이용해서 파일럿 와이어 컨셉으로 이렇게 사용했었는데요. 현재는 어떤 주변의 노이즈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파이버 옵틱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버스라고 하는 IC 61850 기반의 샘플드 밸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에 지금 VT라고 하는 큐비클, VT 판넬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VT, 현재도 그렇지만 VT 판넬을 통해서 계정기가 PT의 전압 정보를 받게 되었는데 현재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큐비클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PT로부터 샘플드 밸류로 가는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를 계정기가 다이렉트로 받아서 어떤 보시면 금액적인 부분은 매트리얼 커스트를 경감시키고 환경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고 환경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고 쉽고 네. 그리고 설치도 쉽고 운전 점검할 포인트가 작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확실히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추세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여섯 가지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계정기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HMI 구성이 돼야 되고 적절한 엔지니어링 툴과 메인터넌스 툴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베이 컨트롤 유닛이나 아니면 게이트웨이나 메타나 프로텍션 릴레이들이 커뮤니케이션 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력 계통을 아주 원활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에는 이러한 계정기와 게이트웨이와 HMI 그리고 그런 장비들로 저희가 다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의미가 있고요. 기존에 슈나이더 계정기를 사용해 주시던 분, 마이콤이나 세팜을 사용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저지 P5가 그 디멘전을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기존의 이저지보다 더 크지만 에코핏이라는 솔루션으로 기존의 이저지 세팜 사용자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솔루션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오토매틱 세팅 컨버전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기존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새로운 계정기로 대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화면인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저지 P5 계정기는 무선 온도 센서로 배전반을 감시하기 때문에 배전반의 거의 모든 것을 감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T 기반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차단기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계정기의 주요 화면들을 받고 세팅도 변경하고 할 수 있는 IoT 기반의 기술들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통신에 대한 확장성이 유연성과 함께 되게 좋아졌다. 어떻게?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으로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아크 프로텍션 기능과 근거리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휴대폰을 이용한 근거리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120년의 슈나이더 보호 계정기 기술력으로 탄생을 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10분 이내에 계정기를 교체하고 세팅까지 복전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아주 강한 사이버 시큐리티 등급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며 이저지 P5의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트렌드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1분 정도 지났습니다. 어쨌든 급하게 바퀴바퀴 달려왔는데 일단 Q&A 시간으로 좀 넘어가서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IoT 기능은 차단 기능은 사람이 직접 제어해야 되는 건가요? 자동 인식을 통해서 기계가 판단해서 자동 차단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차단 기능은 계정기가 직접 세팅에 의해서 차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단하고 그 오픈은 다른데 임의로 이제 차단기를 오픈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오픈할 수도 있고 시스템을 통해서 오픈 명령을 내보내서 오픈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슈나이더의 디지털 보호 계정기를 지능화된 ACB라고 생각하면 되는지요? 지능화된 ACB는 사실은 슈나이더에는 마스터팩 MTDX라고 하는 그 휴대폰으로 제어를 하고 휴대폰으로 차단기의 상태를 받아서 디스터먼스 레코드까지 보여줄 수 있는 지능화된 ACB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차단기를 자주 거론한 이유는 차단기의 정보를 가능한 많이 계정기에서 받기 때문에 계정기를 이용하면은 ACB도 어느 수준까지는 지능화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네, 시스템을 구현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CB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보호계정기 주목적이 ACB라는 차단기를 끊는 건데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오토 트랜스퍼와 같은 로직 구성으로 절체 수단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계정기가 로직도 구성할 수 있는 거라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차단할 때는 차단, 오픈할 때는 오픈, 투입할 때는 투입하는 그 진행할 때 명령을 줄 수가 명령 있습니다. 출력을 내보내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으로 예측 정비 판단 기능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는지요? 데이터 드리븐을 통해서 한다면 레퍼런스 데이터는 어디서 수집하는지요? 이거는 선생님 매니저님 한번 아는 네네.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알고리즘은 사실은 공유는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 측정비의 판단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킷 브레이커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경우도 그 계정기 자체에서 적산하고 있는 CB에 대한 온오프의 횟수 이런 부분으로 대략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런 로우 데이터들을 저희의 엣지 컨트롤 레벨에 있는 그 스카다 상해의 어셋 어드바이저 또는 저희 파워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어떤 예측 정비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공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정기 자체로는 이런 판단 기능을 맞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건 상관한데 저희가 알고리즘은 사실은 파워 어드바이저, 앱 앤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레이어 3 단계에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그 어느 한 고객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유수의 전기실과 이런 데이터들을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구성을 해서 기존의 다른 사례를 보면은 이때쯤에는 TR의 오일을 점검을 해야 된다. 아니면 부스바에서 온도가 예상과 다르게 너무 올라가거나 튀는 경향이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 아니면 차단기에서 아킹 커런트가 지난달보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그거 지속된다. 차단기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 판단의 근거를 파워 어드바이저가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계정기는 로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엣지 컨트롤이나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네트워크가 없는 곳에서 운영 시에 데이터 자체 저장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물론 가능하죠. 예, 이 보호계정기는 자체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팅이라든가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 파형을 기록한다든가 모터 데이터를 기록한다든가 아니면 계정기의 자체 자기 진단 기능으로 계속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진단하는 데이터라든가 로직 이런 것들을 다 자체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어서 상위 스카다라고 올려보낼 수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데이터 활용처가 되겠지만 계정기 자체만으로도 데이터는 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계정기의 보호 방식은 다음 질문으로 계정기의 보호 방식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으로 각각 어떻게 되는가요? 이거는 계정기 전문가가 좀 답변해 주셔야겠는데. 계정기 보호 방식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눴다고 하셨던 부분이 좀 우선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하드 와이어링을 아까 하이 임피던스 방식에 있어서 87이라는 기능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더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건 로우 임피던스 방식, 계정기 자체의 세팅 파라미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야 되는지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기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세팅을 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신다는 게 저희가 뭐 통신이나 26850 이런 로직을 짜서 말씀하시는 건지 대부분 근데
통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전기 분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으로 신호를 전송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제가 봐온 고객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드 와이어링으로 추가적으로 하드 와이어링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통신이 끊기면 어떡하냐, 트립이 안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경우를 우려하셔서 하드 와이어링으로 추가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요즘에는 사실 게이트웨이라든가 이더넷 스위치라든가 계전기의 통신이 워낙 안정성 있게 좋아서 네, 구스 통신이나 이런 부분을 네. 만약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또 소프트적인 측면에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변전실 전기 설비에서 트립이라고 하면 전력 및 전기 설비의 장애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슈나이더의 디지털 보호 계전기는 이 트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는 제가 잠깐 질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슈나이더에서는 예를 들면 과전류에 대해서 저희가 알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람 설정을 할 수 있고 또 알람이나 하이하이 알람을 설정할 수 있어서 계전기상에서 그 알람을 설정하는 걸 가지고 스카다상에 계속 주기적인 알람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고객 측면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립의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세팅치를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계를 점검을 해서 근본적인 과전류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트립 원인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 사고 파형을 가지고도 네. 상하단 간에 네. 어떤 아이디에서 사고 파형을 추출해서 또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또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보호 계전기는 특히나 저희 계전기, 다른 디지털도 마찬가지인데 사고 파형은 사고가 났을 때에만 사고 파형을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저희가 사고 파형을 매뉴얼 트리거를 하게 되면은 정상 운전에서 변압기라든가 기타 전류, 전압의 상을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분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을 삼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훨씬 그것도- 더 정밀하게요. 그렇죠.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트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점검 행위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네. 많은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질문들만 올려주신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올라오지 않고 놓친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링크를 통해서 동영상이 다시 한번 회사 측에서 공유가 될 겁니다. 아마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해의 폭을 넓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세일즈이고 이쪽에 전문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추가로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9초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승임 매니저님 이제 인사를 하고 어떠셨는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 현대의 계전기가 기능이 좀 더 복잡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약간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저희 쪽 FAQ의 라인에 따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방송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슈나이더 제품에 대한 모든 질문들은, 특히나 보호 계정의 질문들은 언제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슈나이더에 방문한 이승윤 매니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